기자 수첩의 안진용입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번 컨텐츠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은데요. 과연 어떤 얘기이기 때문인지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국민가수 오디션장에서 백지영 씨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반칙이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일단 대한민국은요, 제가 볼 때는 오디션 공화국이에요. 오디션 프로그램이 계속 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시작을 보면 2009년입니다. 엠넷 슈퍼스타 K가 시작이 됐는데 두 번째 시즌에서 허각대 존박이 붙어요. 그때 케이블 사상 최고 시청률 18%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SBS K-팝 스타, MBC 위대한 탄생, KBS 탑밴드, TV조선 미스터 트롯, MBN 보이스 트롯, MBC 트로트의 민족, JTBC 싱어게인과 팬텀싱어, 엠넷 프로듀스 101과 쇼미더머니 등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간단해요. 인기가 있으니까. 능력과 재능만 있으면 누구나 스타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새로운 스타 탄생을 바라보는 것도 쏠쏠하고 오디션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문자 투표를 할 수 있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 내가 뽑는다. 내 새끼 내가 키운다는 마음이에요. 이러니 사람들이 열광을 한 거죠. 그 시기는요, 스마트폰의 발달 시기와도 비슷해요. 2009년 요 시기요. 스마트폰을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그들을 응원하고 문자 투표를 참여할 수 있으니까 오디션 프로그램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누리게 된 거죠. 오디션 10년.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죠. 오디션 프로그램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달라졌어요. 식상하다, 그만해라, 또 오디션이야, 재미없다, 부정적 반응이 점점 늘었죠.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이 새로운 트렌드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오디션 스타들의 재도전이에요. 단순히 화제를 모았던 참가자가 아니라 우승을 하거나 아주 높은 순위에 올라서 인기를 누렸던 스타들이 다시 도전을 합니다. 정말 새로운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사설이 길었는데 맨 처음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왜 백지영은 반칙을 외쳤나? 왜냐면 당시 타 오디션부로 분류된 가수 박광선, 원조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슈퍼스타 K3의 우승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무대에 선 김영근, 역시 슈퍼스타 K 2016의 우승자 출신이에요. 두 사람의 우승 상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5억 원입니다. 둘이 합쳐 5억 원이요? 아니요. 각각 5억 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몇 년이 지난 후에 다시금 오디션 프로그램에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국민가수 기준으로 타 오디션부에는 박광선, 김영근 외에도요, 보컬 플레이의 우승자와 준우승자인 임지수와 김영음, 보이스 코리아 탑4 지세희, 팬텀싱어 탑3 고은성, 프로듀스 101의 투표수 조작으로 탈락한 김국환 등이 참여를 했습니다. 국민가수만 그런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쇼미더머니 10에는요, 의외의 인물이 등장했어요. 바로 6년 전 방송됐던 쇼미더머니 4의 우승자인 베이식입니다. 원래 래퍼의 삶을 포기하고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다가 힙합이 계속 하고 싶어서 다시 이 프로그램에 도전을 했는데 정말 재밌었던 건요, 쇼미더머니 4에서 베이식과 우승을 다퉜던 송민호. 둘이 결승에서 붙었는데 베이식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참가자도 참여를 했고요. 송민호는 심사위원석에 있었어요. 게다가 이 베이식의 심사를 송민호가 만든 그림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 뭐가 방송되고 있죠? JTBC 싱어게인 시즌2가 시작이 됐어요. 자, 22호. 나는 다시 우리이고 싶은 가수다 라면서 3인방이 나왔는데 그들 누군가요? 22호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고민하게 되는데 아시잖아요. 울랄라 세션이가 다 아시잖아요.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밝히는 저야말로 반칙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일단 울랄라 세션이 나왔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국민가수의 박광선과 함께 우승을 차지했었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궁금해지죠? 울랄라 세션이라며 근데 왜 따로 나왔을까?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박광선은 지난 2015년 11월에 건강상의 이유로 탈퇴를 했습니다. 당시 소속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과거 어머니를 위해 신장 이식을 한 박광선은 슈퍼스타 K3 우승하면서 쉼없이 활동해왔다. 휴식기를 거쳐 뮤지컬에 집중하며 솔로 활동에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죠. 이후 따로 활동을 해오다가 이번에 싱어게인과 국민가수 각각 다른 오디션에 지원을 했던 거죠. 자, 다음 30호. 나는 직업이 가수다.
직업이 가수인 30호 누구였을까요? 지난 2013년 방송된 MBC 오디션 프로그램 위대한 탄생 3의 우승자입니다. 상금만 3억 원이었어요. 한땡땡. 이게 헷갈려 말까요, 여러분? 네, 한땡땡. 일단 이렇게만 얘기를 할게요. 사진은 나가고 있죠? 이 사람입니다. 왜냐면 그들도 가면을 쓰는 건 아니잖아요. 30호로 나오지 얼굴은 나와요. 30호 위대한 탄생 3 우승자 한땡땡 이분입니다. 플레디스와 전속계약을 맺었어요. 플레디스가 어디야? 라고 하시는데 이 회사 방탄소년단의 회사와 합병을 한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계속 있었으면 지금 방탄소년단과 한솥밥을 먹는 가수란 얘기예요. 히트곡도 많아요.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그리고 그대라는 사치. 그대라는 사치는요, 요 몇 년 사이 결혼식 축가로 가장 많이 불린 곡입니다. 그런데 이 불미스러운 일에 휩싸이기도 했고 뇌전증을 앓고 있다는 것 때문에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안타까움을 샀죠. 뇌전증이 뭐냐 하시는데 쉽게 말해서 예전에 썼던 표현 간질입니다. 간질. 그런데 이 간질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 편견이 강해서 보건복지부가 뇌전증으로 용어를 변경을 한 거죠. 자, 그럼 우승자 출신들이 다시 오디션장을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딱 한 문장으로 귀결이 됩니다. 다시 무대에 서고 싶어요. 오디션 프로그램 우승 후에도 스포트라이트가 길지가 않은 거예요. 그 순간에는 엄청난 관심을 끄는데 그때뿐이라는 거죠. 또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이 나오고 거기서 우승자가 또 배출이 되면 점차 잊혀지는 거예요. 김영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승 후 이렇게 방송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었다. 우승자라는 타이틀이 오히려 너무 힘들었다. 5년 동안 그러다 보니 간절함이 더 생긴 것 같다. 내 노래를 내면 관심받는 음악인이 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럼 베이식은 어땠을까요? 쇼미더머니 우승자 출신 베이식. 우승 후 행사도 엄청 다니고 돈도 쉽게 벌리고 정신없이 살았다. 그런데 그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다면서 오디션장을 다시 두드린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김영근 떨어졌죠. 베이식도 결승 못 가고 떨어졌어요. 잘해야 본전인 무대인데 잘한다는 얘기 뭐예요? 다시 우승해도 과거에 우승자였으니까 본전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중간에 떨어졌어요. 이러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연예인에게 가장 큰 손해는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거예요. 더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보면은 슈퍼스타 K 이후에 진짜로 오디션이 우후죽순격으로 생겨났어요. 우승자도 쏟아졌죠. 그 사람이 어디 우승자 출신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우승이 곧 스타가 된다는 등식이 성립하지가 않는 거예요. 결국 우승 후에도 스타가 되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하면 모든 게 바뀔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은 별로 바뀐 게 없어. 물론 우승 상금을 꽤 많이 받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충족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가수는 노래를 부르고 싶고 무대에 서고 싶은데 그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 또 다른 오디션장을 찾는 셈입니다. 자, 우승 혹은 준우승까지 차지를 했던 사람이 예선부터 다시 치른다. 이거 엄청난 부담입니다. 예선에서 떨어져 봐요. 정말로 속된 말로 쪽팔리는 거죠. 그런데 그 쪽팔림을 무릅쓴 사람들의 모습, 어떠한 절박함으로 다시 오디션 무대에 서게 됐는지, 그들의 절박함을 방송사와 제작진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가 인기가 떨어지다 보니까 시청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대중을 끌어들이는 요인이 필요한데 우승을 했던 이들이 또 나왔다. 이거 대중들 입장에선 궁금해질 만한 대목인 거죠. 결국 제작진이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는 것도 있지만 기존 오디션 출신 스타들을 다시 찾는 것, 이거 역시 제작진들의 계산된 생존 전략이라는 겁니다. 항상 그렇지만 학습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지난해 싱어게인 시즌1이 대표적이었어요. 싱어게인 시즌1에도 과거의 스타들이 많이 나왔죠. 이미 데뷔했거나 정식 활동을 했지만 빛을 못 보던 이들에게 다시금 무대에 오를 기회를 부여한다는 컨셉이 대중의 입맛과 딱 맞아떨어진 거죠. 제작진은 이런 사연을 적극 활용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식의 1차 심사를요, 송민호한테 시켰어요. 아니, 다른 사람들한테 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송민호 입장에서는 과거 무대에서 자기가 졌던 사람이에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우승할 수 있었는데 져서 준우승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심사를 몇 년이 지나고 내가 본다?
극적인 장면이죠. 자, 이를 통과했어요. 베이식이. 근데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2차전에서 가사 실수하면서 탈락을 했습니다. 후에 패자부활전으로 살아나긴 했지만 대중들이 볼 때는 우승자 출신인 베이식이 2차전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죠. 결과적으로 볼 때 오디션에서 우승은 했지만 그 후에도 무대에 설 기회가 없었던 가수들이 다시 무대에 서겠다는 집념, 그들의 이런 사연을 활용하겠다는 제작진의 전략,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왜 다시 오디션장에 나왔는지 궁금해하는 시청자, 이 세 가지 요건이 맞물려서 상승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우승자 출신들도 다시 오디션 프로그램에 도전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